건강하고 행복한 소시 임영웅님 마이리트 히어로 2편 리뷰 영상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청률에 대한 OTT 상황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까지 보실 분들 많지 않으시겠지만 열심히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리트 히어로 2편 얼마나 굉장했는지도 말씀을 드릴 건데, 사실 이미 뉴스에서요 임영웅님의 마이리트 히어로가 방영되고 있던 상황 실시간으로 제가 뉴스 검색을 살짝 컴퓨터로 해봤는데, 야, 이 기자분들 이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아니, 임영웅님의 마이리트 히어로가 방영이 되고 있는 그 실시간에 기사를 써서 올렸어요. 제가 할 리뷰를 기사를 전부 다 써가지고 올려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다 리뷰하기에는 사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 정말 제 눈에 들어왔던, 소씨가 봤을 때 정말 좀 감격적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우선 뭐 이건 좀 재밌는 해프닝이었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장님에게 너무 존경하는 마음이다, 사인 요청드리고 싶다라고 해서 10장 넘게 사인을 탁 해드렸는데, 다음 장을 봤더니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쫙 흘러나왔다. 너무 우픈, 빵 터지는 모습이었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숙소를 잡았던 이 모습 중에 하나가 제작진들과 함께 술도 한잔하고 다 같이 가족처럼 러닝도 하고 운동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만을 위해서 이 좋은 숙소를 잡았던 게 아니라 스태프들을 위해서 배려를 했던 거죠. 정작 임영웅님은 콘서트 준비하는 기간에는 따로 호텔방에서 혼자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태프들이 자기를 위해서, 이 콘서트를 위해 다 같이 LA로 온 만큼 좀 휴가가 될 수 있게끔 즐기고자 하는 마음에 좋은 숙소를 잡았다. 그리고 구내염까지 생겼을 만큼 임영웅님이 굉장히 좀 피로했었던 상태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좋은 컨디션으로 우리 영웅시대 분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썼다. 왜냐면 임영웅님이 딱 이 현장에 가서 스태프분들에게 먼저 인사드리고 한 분 한 분 찾아다니면서 어깨도 막 주물러 드리고, 이런 모습이 인간 임영웅에 대한 면모를 보여줬고, 자, 이렇게 객석을 바라보는 임영웅님의 이 뒷모습이 뭔가 왜 이렇게 감동적이고 제가 막 마음이 설레이고 제가 막 심장이 뛰고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셨던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다 비슷한 감정을 저는 느꼈을 거라고 확신이 듭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지금 잠을 못 주무시고 계실 거예요.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 들으랴, 소시 영상 보랴, 뭐 또 다른 유튜버들 영상 보랴. 하지만 이렇게 또 축제의 상황이 왔을 때 즐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피곤하긴 하지만. 왜냐면 임영웅님이 또 한동안 잘 했을 때는 또 우리가 너무 웅보십했잖아요. 지금 그런 말이 딱 어울립니다. 지나고 보니 봄이었다. 지금 우리가 좀 피곤하고 정신없지만 임영웅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레몬차로 구내염을 달래면서도 임영웅님이 스태프분들과 소고기를 먹으려고 했던 모습들, 너무 피로해가지고 이렇게 시차 적응 못하는 모습들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자신이 이 제작곡을 만들기 위해서 가지고 다녔을 이 피아노 건반을 연주해 보면서 마음을 막 다잡기도 했죠. 근데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이 영웅시대 분들을 위한 콘서트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막 여러 장비에 대한 조언을 임영웅님이 하잖아요. 코러스 소리 줄여주세요부터 해서 리허설도 실전처럼 노래를 부르고, 참 이런 모습들이 하나하나 켜켜이 쌓여서 지금의 임영웅님을 만들어냈다. 그러니 영웅시대 분들이 극찬을 하잖아요. 미국에서 한국의 위상을 보여준 계기였다. 뭐 시카고에서 온 분들도 계시고, 뭐 일리노이주, 테네시주, 미국 각지에서 다 임영웅님을 보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전 세계에 계신 영웅시대 분들, 특히나 이렇게 외국인 부부분도 함께 방문을 해서 막 팬심을 자랑하고, 어떤 분은 칠순잔치를 반납해버리고 임영웅님의 이번 LA 콘서트를 방문했을 만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드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임영웅님이 아닌가. 그리고 이 임영웅님이 차후에 스페인에서 공연을 하든 뭐 다른 나라 어디서든 공연을 하든 항상 따라다니겠다라고 영웅시대 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임영웅님이 엄청난 발언을 했죠.
이 LA 콘서트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도 갈 수 있다. 해외 콘서트도 충분히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좀 시간이 만약 걸린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혹시 그 사이에 해외 콘서트를 위한 그런 큰 그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자, 이렇게 팬분들을 놀래키기 위해서 서프라이즈를 했던 모습들. 근데 그 와중에 자신은 시간이 없어서 컵라면을 먹는데 이런 말을 했죠. 공연 전에는 원래 너무 배가 부르면 안 되고 또 너무 배가 고파도 안 된다. 딱 적당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임영웅님이 라면 먹는다고 안쓰러워 하실 텐데 공연 이후에 신나게 미친 듯이 먹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러한 말을 했죠. 콘서트 때가 되면 평소보다 5kg 정도가 빠져서 평소 체중은 한 74kg 정도 되는데 공연 때는 60kg대가 된다. 60kg 후반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딱 맞췄지 않습니까? 제가 임영웅님 체력 보고 체중이 한 70kg 한 초중반 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74kg잖아요. 제가 운동을 좋아해서 사람 몸 보면 키하고 몸무게 대충 견적 나옵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임영웅님 건장한 거죠. 182cm에 74kg면은 딱 좋은 체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임영웅님이 평소에 막 말라 보인다, 안쓰럽다 걱정하시는 분들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너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다. 그렇게까지 염려하실 필요 없다.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은 굉장히 건장하고 건강한 청년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지금 임영웅님이 이런 이야기를 또 쏟아냈죠. 컵라면 먹으면서 너무 맛있다. 네. 찢었다. 컵라면을 보고 찢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그만큼 임영웅님이 컵라면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우리 영웅시대 분들은 임영웅님이 라면 먹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기보다는 임영웅님이 좋아서 먹는 거구나 라고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나게 흡입한 임영웅님 든든하게 먹고 이 도화와 선생님이 또 함께 이렇게 LA에 함께 갔었던 장면이 드러났죠. 그래서 함께 여러 발성 연습도 하고 그리고 콘서트 준비가 막 되는데 와 제가 막 가슴이 떨렸어요. 막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영웅시대 분들 심지어 이 남편 외국인 남편분은 건행 인사를 하지 않나. 근데 좀 안쓰러웠던 게 임영웅님이 그 와중에 이 짜장라면 짜파게티 같아요. 이것도 한 입만 먹고 나가겠다고 옷에 튈까봐 한 입만 먹고 오물오물 먹고 나가는 이 급하게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이 슈퍼스타의 공연이라는 건 굉장한 거구나. 그리고 임영웅님도 급해서 막 뛰어갔죠. 뛰어가서 콘서트 준비를 막 하는데 임영웅님도 딱 그 오프닝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모든 게 담겨져 있는 이 함성 소리 하나에 정말 매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임영웅님 콘서트 막 난리 났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오프닝 곡 보금자리. 돈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어. 백도 필요 없죠. 왜냐면 임영웅님에게는 영웅시대라는 든든한 팬들이 있기 때문에 백도 필요 없습니다. 이 돈도 필요 없고 백도 필요 없는 임영웅님의 이 노래로 콘서트가 시작이 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러면서 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오늘 뭐 이 LA 콘서트 장면 아시다시피 웨이브에 이미 올라가 있어요. 그 웨이브에서 언제든지 다시 보실 수 있고 임영웅님의 애프터 라이크 댄스도 이 춤선이 너무 예뻤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또 깜놀할 아비앙또 무대 힙합 웅의 모습을 아주 지대로 보여줬죠? 그리고 나서 참 놀라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이 나중에 하게 된 이 히어로 EDM도 사실 즉흥적으로 했었다라는 거. 이게 당초에 예고돼 있거나 계획돼 있는 게 아니라 임영웅님이 즉흥적으로 했었던 팬분들을 위한 라이브였다라는 거. 이게 참 놀라웠고 그 다음에 이제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가 드디어 처음으로 나오죠. 그러면서 다음 앨범에는 신나는 곡들을 한번 준비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임영웅님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다음 정규 앨범도 계속 준비는 하고 있다. 언제인지는 모른다. 내년이 될 수도 있고 내후년이 될 수도 있다. 어쨌든 계속하여 곡을 받고 있다. 자,
곡을 받고 있다는 얘기는요. 이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는 자작곡으로 발매가 됐지만 임영웅님의 정규 앨범에는 제 당초 예고 드렸죠? 모두 자작곡으로 채우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집 앨범에는 임영웅님의 자작곡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작곡가들의 노래를 받은 여러 노래들도 함께 포함될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높을 것 같다 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아마 그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확실히 모래알갱이하고는 별도로 진행이 되면서 임영웅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을 통해서 볼 수 있었던 이 충분한 예상은 이 집 앨범 발매 일자가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좀 더 많이 밀릴 수도 있겠다. 네. 정말 뭐 연말까지 갈지 내년 연초까지 갈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우리의 이 예상보다는 확실히 임영웅님의 2집 앨범 이 발매 일자가 꽤 많이 밀릴 가능성이 있다. 좀 아쉽죠. 근데 아직 뭐 100%는 아니니까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멋진 무대가 이어졌고 특히 아버지를 불렀던 임영웅님의 노래 모습을 보고 한 어린아이가 임영웅님이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그에 대한 노래를 만들었다고 했는데 꼭 한번 들어보고 싶다. 제가 볼 땐 좀 가슴 아픈 장면이에요. 모르겠습니다. 이거 제가 감히 잘못 예측하는 걸 수도 있는데 아버지가 그냥 함께 공연을 같이 보러 오지 못하신 가족분들일 수도 있고 임영웅님처럼 이 어린아이도 혹시나 아버지가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아버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임영웅님의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꼭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는 왠지 모르게 좀 가슴이 찡한 걸 느낄 수 있었고 특히 임영웅님의 요번 아버지에서 이어지는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3단 고음이 아니라 이건 뭐죠? 5단 고음인가요? 무대 찢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 황혼의 기우는 데에서 3단을 넘어서서 5단까지 올려버리는 어마무시한 모습을 우리 임영웅님이 무대에서 선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 시청률 대박이 안 날 수가 없겠죠. 자,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이진호 유튜버가 KBS 관계자들을 직접 취재해본 결과 이번 2편의 시청률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높다. 물론 우리는 그 숫자가 몇이 나오든 영웅시대라면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었다라는 것만으로도 축하하고 기뻐하고 기쁠 일입니다. 이건 제가 분명한 팩트라는 걸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이 감동은요, 시청률로서도 충분히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제가 직접 이렇게 좀 체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바로 웨이브죠? 이 웨이브에 들어가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요 라이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SBS 금토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에 이어서 2위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거의 한 99%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수많은 현대홈쇼핑부터 MBC 등등등 있는데 낭만 닥터 김사부와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라이브 전체 채널 영상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로 나와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시청률 순서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겠냐라는 겁니다. 숫자는 비록 나와 있지 않지만 이 OTT에서 임영웅님의 시청 점유율만 봐도요, 낭만 닥터 김사부에 이어서 2위에 랭크가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 임영웅님의 예능방송 프로그램, 드라마를 제외한 전체 예능방송 프로그램 중에서 모두 찢어버렸다는 겁니다. 뭐 예능만이 아니죠. 다른 드라마도 있을 텐데 이 웨이브에서 나와 있는 많은 프로그램들 중에서 SBS 낭만 닥터 김사부, 이거 시청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 프로그램을 제외하고서는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전부 다 찢어버렸다. 그러니 이제 내일 아침 소시가 8시에서 9시에 전달드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전국 시청률이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대박이 날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건 이런 모습들 하나하나가 또 신곡 뮤직비디오 발표까지 많은 영웅시대 분들을 잠 못 이루게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신곡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당초 오늘 앞선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임영웅님의 2집 앨범 발매가 없을 거다. 아직 준비 중에 있지 않다라고 들었다. 제가 이 기자 취재 내용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좀 더 후반부에 한 번 더 다뤄드릴 거지만, 자, 오늘 신곡이 딱 공개되고 나니까 어떻죠? 물론 아직 월요일이 되지 않았고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요번 신곡이 2집 앨범이 아니라 정말 싱글 앨범이구나 라는 지금 이야기가 좀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아직 싱글 앨범이다 아니다 라는 이야기가 나온 건 아닙니다. 자, 다만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공식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요, 벌써 이 뮤직비디오를 알리는 게시물과 함께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소속사에서 직접 발표한 거죠. 신곡 모래알갱이 뮤직비디오 공개. 자, 신곡이라고 이야기를 했지 이게 싱글 앨범이다, 정규 앨범이다 뭐 이런 말이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수호씨는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좀 해봅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정규 앨범에 수록될 노래인지 음원만 따로 발매됐다가 차후에 2집 앨범에 포함이 될 건지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확정 지을 수는 없어요. 이건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자, 어찌됐건 중요한 건 노래가 어떻습니까? 이미 뮤직비디오를 통해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노래가 끝장이 납니다. 네, 끝장나는 노래가 나왔구나. 요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감성이 아주 그냥 제대로 담겨있구나. 이 느낌을 확 받았던 노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노래 가사를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자국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길. 그대여 내 마음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자, 여기까지 가사가 이어지고 휘파람이 쭉 나옵니다. 근데 이 뮤직비디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말 자연스럽게 촬영된 것 같아요. 항상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놀라운 점 중에 하나가 뭔가 멋을 부린다라던가 허세가 있다라던가 억지로 꾸며진 것이 있다라던가 이런 장면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아티스트 임영웅의 본연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준다. 그리고 이번 뮤직비디오에서도 임영웅님의 모습도 많이 나왔지만 특히나 풍경의 모습이 많이 나왔고 임영웅님이 길을 걷는 이 모습도 많이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놀라웠던 건 수호씨가 예측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딱 눈에 어디 갔죠? 이 장면 하나가 이 뒤에 나왔나 보네요. 자, 임영웅님이 이렇게 녹음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제가 좀 놀랐던 장면 중에 하나가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어디 갔죠? 딱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나오던 장면 중에 기타를 치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거 보신 분들 계실 텐데 왜 지금 그 장면을 못 찾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은 네, 요 장면이죠. 찾기 어려웠네. 네. 자, 요 장면 제가 설명을 드렸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기타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신의 자작곡을 보여주는 모습이다. 그래서 많은 수호천사님들이 맞아요, 수호씨가 예측을 적중시켰네요 라고 축하해 주셨는데 역시 임영웅님의 자작곡이 뉴스에서 말했던 것처럼 100% 맞았고 이 기타를 치는 모습도 보면은 임영웅님이 기타 연주까지 했을까 싶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 노래를 작곡하려면요, 노래 이 멜로디를 따려는 코드가 필요합니다. 음악 코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걸 임영웅님이 기타를 쳐보면서 직접 전체적인 멜로디를 만들어냈다. 물론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조금은 필요했겠지만
작사와 작곡의 전반적인 모든 부분을 임영웅님이 참여했기 때문에 임영웅님의 100% 자작곡이라고 충분히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휘파람 분다라는 대목에서 이야기가 좀 끝났는데 이게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임영웅님이 휘파람 하면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때 너무나 충격적인 이 휘파람 소리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야 저게 정말 사람이 낼 수 있는 휘파람 소리인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임영웅님의 이 휘파람마저도 노래로서 승화가 된다. 네, 뭐 막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쏟아졌었죠. 그만큼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휘파람 소리는 굉장히 값진 하나의 연주이자 노래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번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에 그 휘파람 소리가 그냥 아낌없이 들어갔습니다. 아낌없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휘파람 소리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요번 모래알갱이를 들으면서 굉장히 감격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자, 나아가서는 가사를 계속 이야기해보면,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길. 그대여 내 마음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사의 맥락을 보면 역시나 이번 노래도 임영웅님이 수많은 영웅시대 팬분들을 생각하면서 작사, 작곡을 했다라는 게 100% 확실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모래알갱이,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라.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는 팬분들을 모래알갱이라고 표현했었다라고 예측했던 이야기들은 다 틀리고 말았습니다. 모래알갱이는 오히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표현한다. 그래서 자신이 이 모래알갱이, 그야말로 이 해변에 있는 모래사장 같은 존재니까 이렇게 자신에게 발자국을 내며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스쳐 지나가듯이 쉬었다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파도가 친다면 저 파도에 또 호련히 흘러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편안하게 자신에게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가 이 모래알갱이의 가사에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라고 했을 때 임영웅님이 엄청난 우주이고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별빛 같은 존재다라고 표현이 됐는데, 이번 모래알갱이 가사를 쭉 보니까 느껴지는 점은 딱 하나죠. 오히려 임영웅님 스스로가 나는 작은 모래알갱이다. 그러니 그대가 힘들고 지칠 때면은 나에게 발자국을 내어주며 편하게 숨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와서 쉬어갔으면 좋겠다. 와, 그러니까 오히려 이 우주 같은 존재가 돼서 별빛을 품는다라는 그 엄청난 임영웅님의 포부에 또 정반대되는 모래알갱이지만 결국 어떻습니까? 한수호천사님의 말씀처럼 모래알갱이가 모여서 큰 사고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풀잎과 꽃이 자라며 새 생명이 돋는다라고 했는데, 임영웅님은 아는 거예요. 이 모래알갱이라는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 따로 보면 굉장히 작은 존재지만 이것이 모이면 굉장한 힘을 낸다. 그래서 이게 영웅시대 분들을 상징하는 게 아닐까 싶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이 모래알갱이를 스스로를 표현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야,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오늘 이 LA 콘서트 모습까지 마이 리틀 히어로 2편에 가감없이 등장을 했는데, 야, 정신이 없습니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예능 보는 게 너무 재밌는 거 플러스, 오늘은 임영웅님의 LA 콘서트가 또 너무 신났던 거 플러스, 거기에 오늘은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 신곡까지, 지금 뮤직비디오까지 함께 대공개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마 오늘 영웅시대분들 제 생각입니다만 밤잠 못 이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밤잠 이루기 힘드실 것 같고, 분명히 마이 리틀 히어로가 오늘 11시까지 방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9시 한 30분쯤부터 정확하게 시작이 돼서 대략적으로 1시간 반 정도 방영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시간 어떠셨습니까? 순식간에 스쳐 지나가지 않으셨나요? 자, 어찌됐건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모래알갱이가 이제 정식 공개가 됐고, 더 중요한 건 이제 내일 모레 월요일이면 음원 사이트에 등록이 되는데,
지금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끝남과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 모래알갱이가 떡하니 공개가 돼가지고 지금 조회수가 어떤지 아세요? 공개된 지 24분 됐는데 3.3만입니다. 3.3만. 역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는 다르다. 이 늦은 시각에 더군다나 어제 연휴를 쉬기 위해서 출발하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계실까요? 영웅시대 분들 중에서도 연휴를 쉬기 위해서 놀러 가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전부 다 이 마이 리틀 히어로를 본방사수를 했고 거기에 임영웅님의 이 신곡 공개되자마자 뮤직비디오 지금 스밍하시느라 정신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요, 이 마이 리틀 히어로와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 공개까지 이게 동시다발적인 시너지를 발생시키면서 초유의 대기록을 세워버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번 모래알갱이의 가사가 자세히 보면 사실 내용이 길지 않아요. 좀 반복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그리고 이게 한 번 더 반복되는데 좀 다른 거는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가사를 발자국을 내어요로 바꿉니다. 요거 하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그대 파도가 치거든 저 파도에 호련히 흘러가길. 그대여 내 마음에 언제라도 그런 발자국을 내어줘요. 그렇게 편한 숨을 쉬듯이 언제든 내 곁에 쉬어가요. 이런 가사들이 결국에는 반복되는 가사지만 어떻습니까? 임영웅님이 한 땀 한 땀 나태주 시인의 시집을 딱 영감을 얻었다라는 게 이 가사들에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사라는 게 사실 요즘 아이돌들의 노래 가사를 보면요. 조금 정신이 없거든요.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까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전화를 걸었는데 너가 안 받았고 그게 부재중 전화였는데 나는 마음이 아팠고 그래서 나는 밤거리를 걸었는데 그러다가 차를 발견했어. 막 이게 뭔가 굉장히 소설책 내용처럼 굉장히 장황하게 가사가 쓰여지는데 이번 모래알갱이 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좀 시에 가깝다. 굉장히 좀 시적인 표현이 많이 사용됐구나라는 것이 뭐 한눈에도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제가 적어보면 나는 작은 바람에도 흩어질 모래알갱이 그대 이 모래에 작은 발걸음을 내어요. 깊게 패이지 않을 만큼 가볍게. 요런 지금 가사만 봐도 제가 볼 때는 임영웅님의 이 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떤지를 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이게 참 독특한 게 이 가사가 한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이 됐는데 여기에서 요거 하나가 추가되죠? 나는 가벼운 모래알갱이. 요거 하나만 더 추가가 됐을 뿐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그대 바람이 불거든 그 바람에 실려 호련히 따라 걸어가요. 요런 식으로 가사가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번 신곡은요. 그냥 노래가 아니라 정말 시적인 뭔가 굉장히 예술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준 작사, 작곡 바탕의 작곡 노래다. 말이 왜 이렇게 입에 안 붙죠? 제가 흥분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노래 아마 오늘 밤새도록 재생해서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들으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